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미있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은 한 달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호실적을 기록한 LG화학이 11% 급등했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해외 수출의 가능성이 커진 원전 관련주들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는 약보합세를 지속하다가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이 실리면서 16거래일 만에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금속 업종이 3% 넘게 오르는 등 업종별로 본다면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빨간불 켠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연준이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그 이후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바뀔 것인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파란불을 켜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크게 휘청이지 않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알아내야지만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을 다 찾아서 알려주시는 척척 박사님을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수익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빨간 계좌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 빨간 계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알찬 내용들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방송 시간이 끝나면은 전략들을 다 듣기가 힘들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도 전략들 다 받아보시라고 지금부터 방송 시간 50분 동안만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 분석 다 해주시고요. 오를 종목도 찾아서 바로바로 알려주십니다. 이 노란톡에 어떻게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입장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공략하시는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매매만 하셔도요. 우리 바쁜 현대인들도 전문가님과 같은 수익률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함께한다면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수익률 표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님의 수익률입니다. 전문가님은 정말 꾸준히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한 종목으로라도 굵직하게 수익을 내십니다. 특히 오늘도 따끈따끈하게 두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셨는데요. G2파워로 18%, 유시는 진입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8%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또 3기와 미래나노텍처럼 당일 혹은 이길 수익 종목도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죠.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 매도 신호 그대로 매매만 하셨어도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무려 260%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에게는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챙겨주는 방송 공략주가 있습니다. 이 방송 공략주 오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방송 공략주에 대한 내용은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오늘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수익률 여러분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전략을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늘만 오시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는 이 방송의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 주까지 들어오지 못하시거든요. 꼭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달 선생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달 아더 전문가입니다. 자, 11월 달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달 기분 좋은 출발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도 오늘 기분 좋은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못 드렸는데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11월 첫 거래일 날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두 달입니다. 11월과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달 동안에도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 FOMC라고 하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좀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국내 지수는 이와 반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 FOMC라고 하는 것은 11월 그리고 12월 2회 남아 있습니다. 자, 2회 남아 있는데 현지 시간이죠. 현지 시간으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 의사록이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 11월 FOMC는 지금 75bp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표되었던 어떤 지표들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도 남은 12월 FOMC 회의를 거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즉 50bp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실렸고 그리고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게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바로 페드의 연준 의장, 파웰 의장이 이 회의록을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아니면 이 포인트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지금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한 달 반 만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6만 선을 회복을 했고요. 거기에 또 SK SK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SK 화학 이러한 것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이 미 증시와 좀 언밸런스 되는 그런 모습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 내일도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겠죠. 왜냐? 내일은 즉 이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망세가 더 커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두 달이 남았습니다. 2022년 두 달이 남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경기 침체가 심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반등이 기분 좋게 코스피 2300선 안착을 했고 또 코스닥은 700선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나만의 매매 기준 법칙을 가지고 그 매매 기준 법칙을 지켜가면서
내 계좌를 방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가장 중요한 FOMC 이제 내일 모레 새벽까지,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이 FOMC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자, 지난달에 10월 달에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5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이번 달에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주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이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중간 선거 그리고 거기에 이 CPI 발표까지 큰 이벤트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서 이러한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G2파워는 18.24%의 수익을 기분 좋게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유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죠,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이 종목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공략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다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상한가가 풀렸다라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만큼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믿음과 시장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 빨리 수익을 얻고 나오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이 종목 내일도 더 갈 거야 하면서 상한가 이후에 좀 더 탄력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하면 된다?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받아 가셔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을 보였던 특징주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슈 중에 한수원이 폴란드의 민간 기업과 원전 개발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을 비롯해서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오질 못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원전 관련주가 한 2주간에 걸쳐서 30%, 4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자,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원전 관련해서 수출 계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무슨 소송이에요? APR 1402의 그 자사의 지식 재산권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미국의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동안 2009년 이후에 아랍에미레이트 13년 만에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진다라는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오늘 아침이죠. 한수원이 어제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폴란드 민간 발전사 잭팟 그리고 국영전력공사와 함께 원전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외에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핵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 정부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이번 임기 기간 동안 10기에 달하는 원전을 수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수주로 인해서 약 30조, 그래서 2기에서 4기까지 폴란드의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 또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원전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 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한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월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좀 섹터가 전환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는 한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근데 이 한수원이 폴란드와의 이런 업무 체결하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와 업무를 지원하겠다라는 체결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특징주 중에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요, 추세를 보면 쭉 하방 추세를 연치 못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여기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4천억짜리예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녀석인데,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의 주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5,000원대에서 23,000원대 사이에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 부근에서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간만에 좋은 거래량과 함께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와주는 24%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판단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라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엉덩이가 무거운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저 같으면 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에서 요 아래 5월 달까지 약 한 2, 3개월 안에 204%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월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은 좀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섹터가 소외를 받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하방 추세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를 보자라는 거죠.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가 오늘 같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도 나와줬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지지 매물대를 돌파했다. 요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60일 이평 위에 안착을 한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2,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종목은 어때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종목, 나에게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종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이러한 종목 저와 함께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키워드 설정해 놓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우리 MC 영에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장 분석부터 그리고 특징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시장과 관련해서는 FOMC 회의가 진행되는 날인 만큼 내일은 관망세가 짙은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 섹터로 원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와 원전 개발 계획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이와 관련된 특징주 하나와 또 이름을 가린 보너스 종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남은 2달 동안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제대로 챙겨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의 달인인 것처럼 상한가 기록한 종목 귀신처럼 잡아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표처럼 계좌를 빨갛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하시는 전문가님답게 G2파워로 18%의 수익률 얻어내셨고요. 유신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28%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또 방송 공략주로도 기본적으로 2자릿수대의 수익률 기록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방송 공략주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방송 공략주에 대한 내용 알아가실 수 있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주시는 전문가님답게 오늘도 계속해서 특징 섹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달입니다. 예, 두 번째 특징주 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슈화되거나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러시아 외무부 장관 전전일이죠. 지난달 30일 날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와 서방 간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자국 러시아 언론에 이야기를 흘렸는데요. 자, 거기에 좀 몇 가지가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서방이 먼저 대화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다음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건은요. 서방이 러시아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을 해주는 조건이다. 그 조건은 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이죠. 인도네시아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이 G20 회의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흑해에 있는 수출항에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이유를 핑계로 그동안 튀르키예에서 맺었던 협약을 모두 무시하고 우리는 그 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라면서 곡물 관련해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또 무기화하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자, 러시아가 핵탄두 실험을 하는 모습까지 방송을 해가면서 좀 서방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이러한 곳에 막 무력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왜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냐면, 자, 사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와 세계 G7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 더 갖겠다고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를 가지고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압력을 가했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불과 한 달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러시아 측과는 반대로 지금 몇 달째입니까? 근 1년에 가까운 250일 이상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잠시 후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옵니다. 자, 겨울이 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 뭐 한참 북쪽이죠. 러시아, 저쪽 우크라이나, 이 유럽 쪽은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추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속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건 러시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 러시아는 이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취했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러시아가 니네가 대화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뭘 이야기하죠? 서방은 뭡니까? 미국, 이러한 나라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러시아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해줘. 그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해줘 라는 조건을 달아요. 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명분이 없으면 나서질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나라가 자국의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러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니네 요구사항 들어줄게 하고 나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러시아가 이제는 궁지에 몰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이슈를 받았던, 주목을 받았던 섹터를 손꼽자면 러시아 재건 관련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변동성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자, 오전장에서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점심시간 다가오면서 오후 시간에 좀 상한가가 풀려서 한 2, 3% 좀 빠져가지고 결국 한 25%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이 종목, 지금 따라 붙으실 자신 있으실까요? 아마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떨어지는 양날의 검을 받아내실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이따가 다시 수익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략을 해드렸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안겨드린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겠죠. 다시 한번 공략할 포인트를 노리셔야 되는데, 자, 이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땡땡땡. 6글자입니다. 6글자. 자, 이 종목도요, 보면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입니다. 8,400억짜리인데, 자, 주가를 보면 여기 제가 빨간색 선을 그어왔죠. 하방 추세를 넘어선 종목입니다. 자, 저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을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요, 1, 2, 3, 4, 5거래일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보시면요, 여기 외인과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종목명, 그리고 이 종목명을 안다 해도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포인트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MC 영에게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이미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유신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름 가린 보너스 종목이 있었죠. 앞서 만나봤었던 재건 관련, 원전 관련 보너스 종목과 지금 만나본 재건 관련 보너스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봤지만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언급하신 보너스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달려들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톡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너스 종목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공략주를 항상 준비를 해와 주시죠. 오늘도 메인인 방송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필살기 종목은 또 얼마나 힘이 좋은 종목일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전문가님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까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달입니다. 수익의 달인. 오늘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이게 착착 붙네, 이상하네. 예. 어쨌든 자, 좀 전까지 제가 오늘 특징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방송 공략주로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방송에 그동안 들고 왔던 종목, 그리고 그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얼마만큼 수익을 내드렸는지 잠깐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입니다. 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꾸준히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에 이 하나기술 이야기했었고요. 자, 하나기술은 소재 관련해가지고 장비,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턴키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을 하나로 준비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여기 중요한 매물대 전 고점 부분을 돌파하면 강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종목 공략해드린 종목인데, 결국 43%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었고요.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뭐 뒤에 또 드릴 말씀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35% 이상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고점 중요 매물대에 돌파하면 상승세 나올 겁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요 밑에서 여기서. 자, 이 종목도 35%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던 중요한 종목이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트리미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세계에서 4군데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핵심 기술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짚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다음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태양광 관련 종목이었죠. 자, 미국이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드려서 짧은 기간 안에 13%의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 공략주로 들고 나와서도 두 자릿수 이상씩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 바로 이 방송 공략주였고요. 자, 제가 봤을 땐 이 종목,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그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체크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1세기 동안 글로벌 1위 기업인 캐터필러라고 하는 기업과 동반 성장을 지속해온 기업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기업을 오늘 들고 나왔느냐. 아까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특징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 글로벌 G2의 인프라 투자가 바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미국 뭐 했습니까? IRA 법안 발표하면서 뭐 했어요? 인프라 투자하겠다.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면서, 그죠?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 건설이라든가 도로, 교통 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 지하철 이런 것들 다 개설하겠다. 거기에 돈 투자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야기했죠. 자, 거기에다가 중국 어땠습니까? 코로나 발발하면서 도시를 봉쇄하고 경기가 침체가 말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20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의 수로를 건설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고속도로가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속도로를 넓혀서 7만 킬로미터까지 늘리겠대요. 거기에다가 지하철 뚫겠다고 하죠. 풍력 발전시키겠다고 하죠.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 존 디어의 신규 공급을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신냉전 시대가 다가오면서 도래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전일만 해도 러시아가 흑해에서 이 곡물 수출하는 거 이제 다 그거 협약 안 지킬 거야 하면서 러시아가 곡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전쟁 무기화 삼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식량난이 더 확대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기계 업체는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또 농기계 업체들도 수혜를 받는다고 하죠. 미국. 자,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전기차 이야기 하잖아요. 태양광 이야기하죠.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주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니켈, 크롬, 망간, 코발트, 바로 금속 원자재입니다. 자, 이 금속 원자재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거죠. 파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건설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기에 더불어서 장기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재건해야 돼요. 거기에 뭐 먼저 들어갑니까? 건설 중장비부터 들어가게 되죠. 자, 이와 관련된 기업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내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건설 중장비의 하부 주행체 무한궤도 부품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자, 이런 기업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좀 전에 건설기계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건설기계 그러면 아마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에 하부 주행체 무한궤도라고 하죠.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무한궤도. 자, 이거는 평생 써먹을까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될까요?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굴삭기를 하나 판매를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애프터마켓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세계 1위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7년에 신규로
연료전지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량을 우리 두산 퓨어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현재 건설 중장비가 9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3.5%. 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연료전지 사업 이런 신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중에요. 미국 최고의 기업이죠. 캐터필러 60.8%, 히다치 13%, 우리나라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13%, 총 이 3사를 합산한 게 88%가 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 기업 봐야겠죠. 이제는 이러한 종목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요. 자, 중요한 지지 자리를 지켜내 가면서 좀 물론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21일평 위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종목이 다시 21일평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한 종목 봐야겠죠. 자, 외인과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확 들어오진 않는다 해도 외인과 기관이 천천히 수급을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 곧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우리 MC 영에게 힌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에 앞서서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수익의 달인 수달 선생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도 이렇게나 따끈따끈하게 두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 주셨는데요. G2파워로는 18%, 또 유시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28%의 수익 기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방송 공략주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나 전문가님이 방송 공략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필살기 종목, 건설 중장비의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제가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힌트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전문가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속을 좀 썩이는 아이였나요? 어머님이 보고 계실 텐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속을 좀 썩이셨나 본데요. 드문드문 속을 썩인 건 맞아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말도 잘 듣지 않았나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반반이지 않았나? 같습니다. 네. 대체로는 말을 잘 듣지만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조금 속을 가끔씩 썩이셨나요? 한 번씩 크게 사고를 쳤죠. 크게 사고를 치셨다고 하십니다. 와, 어떤 예. 사고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고만고만할 때 다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자제분들은 혹시 전문가님처럼 속을 썩이시는지? 저희 아이들이요? 네.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인지?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반반은 아니고 네. 대체적으로 착한, 오. 착한 애 더 많은. 오. 7대 3? 7대 3 정도? 그러면은 7대 3보다는 저는 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요. 사실 9대 1? 역시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아니 뭐 팔불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뭐 저도 전문가님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대체로는 착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속을 썩이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커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씩 거리에서도 부모님한테 막 심하게 땡깡 부리는 아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 드시나요? 땡깡 부릴 때 참 난해한데요. 그 부모 입장에서 좀 타일러야 되는데 네. 잘 타일러야 되는데 부모님들 성향에 따라서 막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네 맘대로 맞아요. 해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가정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걸어가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제 아이가 아니니까 뭐라고 막 나무라기도 그렇고. 그쵸, 그거 끼어들 수는 없죠. 그쵸. 네.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서 되게 나지막하게 혼자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에휴, 진짜 성질 땡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자, 오늘 힌트도 굉장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명이었기 때문에 힌트를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땡깡 부리는 아이를 봤을 때 제가 나지막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에휴, 진짜 성질 땡! 하면서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힌트를 듣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알았다라고 하시더라도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안에서는 가격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두 가지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아더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살기 종목의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전문가님 불러서 마무리 내용 들어볼까요? 예. 지금 MC 영이 이야기하는 동안 저희 PD님이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전문가님 3분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2분 30초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런 것들 짚어드려야 되는데 좀 넘어가고요. 자, 유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기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총 28.3% 상한가에서 정리를 한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가 풀린 종목이기도 해요. 자, 단 하루 만에 상한가 드셔보신 분 없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서 상한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자, 두 번째 G2파워도 준비를 했는데 뭐 G2파워 뭐 태양광 발전 관련 뭐 지배권 소송 웨이팅하우스 다 뛰어넘고 요것도 제가 여기에서 진입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략을 해드렸고 불과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21% 지금 수익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20%의 수익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18%, 19% 수익 챙겨가셨거든요. 자, 이러한 종목 받아가시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란톡 보유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 제가 이 종목은요, 여러 번, 사골이야, 사골. 예. 먹고 또 우려 먹고. 예, 그래서 아까 수익률표 보셨겠지만 40%, 30% 수익 챙겨간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입해서요. 여기 중간에 4일 만에 25% 수익 챙겨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몇 프로? 87% 지금 수익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꼬리 달았어요. 꼬리 달았어도 지금 78% 수익 중인 종목이 바로 한미글로벌이에요. 자, 이런 종목 받아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드리는 신호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 방에 키워드 설정해 놓으시고 그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월, 12월 저와 함께 상승 랠리가 올지 하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익의 달인 수달 아더 전문가님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요일에만 주식오락관을 찾아주십니다. 다음 주까지의 수익을 다 챙기려면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를 공략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꼭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2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주식오락관은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